자, 이제 BTB 에센스 두 번째 시간은 저 뭐로 출발하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엔딩할 때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두 강을 동시에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외박을 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 어제 옷 안 갈았잖아요. 집에 안 들어갔다 막 나와요. 담이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 어디서 잤을까 막 올라와요. 그죠? 애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요, 두 강 연장 찍을 때 꼭 옷 갈아입고 찍어요. 이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집에 들어갔다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저는 옛날 5강도 한꺼번에 똑같은 옷 입고 찍은 거 있어요. 5강 똑같은 내리 찍었어요. 자, 관심도 없죠? 자, 문장의 오형식. 요거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뒤가 무엇을 달아서 의미를 완성했느냐 갖고 오형식을 나누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오형식을 구별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속품은 주어, 수로 동사, 목적어, 보어, 요 네 개를 가지고 요 네 개가 서로 어떻게 해쳐 모였느냐에 따라서 형식을 구별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장이 주어하고 동사만 갖고 의미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갖다 편의상 부르는 거야. 맺형식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주어하고 동사 플러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 주격 보어를 다뤘을 때 편의상 이형식. 이런 말들도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세 번째, 주어하고 타동사의 목적어만 갖고 의미 완성하면 3형식. 네 번째, 주어하고 타동사가 왔는데 얘가 목적어를 하나를 안 받고 몇 개를 받아? 2개를 받아버리는 거야. 지가 무슨 왕이야? 중전도 받고 희빈도 받게? 어쨌든 그런 동사들이 있어. 알겠어? 요거 몇 형식? 4형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다? 주어하고 타동사 목적어를 받았는데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 목적 보호까지 붙이는 거. 이걸 갖다 편의상 5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 구별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문법 원서에는 없는 구별 형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편의상 의미를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용어 설명할게요. 주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주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주어라는 것은 뭐가 된다? 행위의 뭐가 되죠? 오케이.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가 되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은 뭐가 오죠? 자, 5개.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적지 않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전개 원칙이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적고요. 이렇게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적습니다. to, 알부 이렇게 적는데 다 뭐 같은 의도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는 지금 의미는 없고요. 이것이 원래 정식 명칭인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것은 root, 뿌리를 말하고, verb, 뿌리 동사, 동사 원, 동사의 원형 동사 이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사절. 자, 아까 여러분들 배웠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은 명사절이니까 이것은 일단 이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주어와 동사인 절구조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놈이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명사절이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행위의 주체인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명사란 말이 나오는데,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다 끝에 뭐 붙이는 거? ing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다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to에다 동사 원형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들어가 버렸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행위의 주체인 주어가 있으면은 여기 한번 5개를 보세요. 5개를 보시면 전부 다 뭐는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까? 주어요. 예, 아니죠. 주어하고 뭐까지? 동사. 예, 주어 동사까지 공통적으로 다 있죠. 예, 요까지는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요까지는. 자, 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보어, 목적어 2개, 목적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부할 게 뭡니까? 요거 공부해야 되겠죠? 자, 보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어라는 말을 갖다 C라고 하는데, 자, 주어는 S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subject 약자입니다. 자, 여기서 S 따서 주어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V는 뭐 따는 겁니까? verb란 단어, 동사 약자 써서 verb라고 하는데, 원래는 verb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무슨 동사? 수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subject하고 그 다음에 수로 동사에 해당하는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런 용어 쓰지 않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verb, V라는 동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라는 단어는 C라고 하는데, 이게 왜 보호냐면 이제 compl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lement. 자,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어지면은 보충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뭡니까? 보충해 주는 것 또는 보충물 또는 뭡니까? 뭐
문법 용어로는 보어 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C자를 따서 우리가 보호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보호라는 건 글자 그대로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충해 준다고요? 자, 하나는 뭐다? 주어를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옵니다. 이 자리에.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따라서 이 보호라는 것은 주어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에 대한 정보.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하여 뭐라 부른다? 주격 보호다.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해서 주격 보호 자리에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뭐다? 명사가 가장 많이 옵니다. 근데 물론 이 주격 보호 자리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명사절 이렇게 해서 아까 위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5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격 보호 자리에도 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형용사하고 무엇도 분사라는 말도 있는데요. 분사는 팔품사 안에는 포함되어지지 않죠? 근데 왜 팔품사 안에 포함되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분사는 이미 품사가 뭐가 똑같은 것이다? 형용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름하여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근데 왜 이름하여 분사를 하냐 하면은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나 동사의 무슨 형? 과거 분사형인 pp 이런 모양으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을 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분사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분사는 이런 겁니다. happy 또는 sad 또는 뭐 tall, honest, 뭐 beautiful, pretty. 자, 이런 말들은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수 형용사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exciting 또는 뭐다? 뭐 interesting 이라든가 또 뭐 satisfying 이라든가 자, 이런 말들 보신 적 있죠? 그죠? 자, 뭔가 형용사적으로 사용되어진 말들입니다. 흥미진진한 또는 뭡니까? 재미있는 또는 뭡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pp를 잠깐 공부해 보면은요. 또 이번에는 뭡니까? excited.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뭡니까? interested. 또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satisfied. 이렇게 몇 개 적어보지만 이거 다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아요. tired라든가 뭐 exhausted라든가 자, 이렇게 일이 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원래 어디서 왔다?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자, 동사 어떤 동사가 있다? excite, 흥분시키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 어떤 동사 있습니까? interest, 관심이나 흥미를 끌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동사 뭡니까? satisfy, 충족시키다 또는 만족시키다. 또는 exhaust, 동사로 탈진시키다, 고갈시키다. tire, 동사로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끝에다가 뭘 달거나 자, 이렇게 ed형, 즉 pp, 즉 과거 분사형 표시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이 뒤에다 뭘 달아서 ing를 달아서 그걸 마치 형용사처럼 써먹는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사 파트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아주 처음부터 자세히. 근데 지금은 분사를 최종적으로 다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사 기본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형용사와 분사는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순수 형용사들이고 이런 것은 분사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분사 형용사는 동사의 끝에다 뭐 붙이는 거? ing나 pp형을 붙이는 것을 분사 형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올 수 있다? 주격 보호인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주어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주격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동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주격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사를 써야지 주격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사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주격 보호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동사로 he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뭘 썼냐면은 loves라는 동사를 썼어요. 자, 이 동사는 무엇을 사랑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동사는 뒤에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받아야지 의미가 완성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은 한국말로 뭡니까? 을 또는 뭡니까? 를 이렇게 되는 걸 받아야지 의미가 완성되어지죠. 우리가 이것은 주격 보호라고 부르지 않고 동사의 대상, 즉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loves라는 동사가 왔을 때는 뒤에다가 주격 보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he를 쓰고 is를 쓴다든지 또는 he를 쓰고 became이라는 동사를 쓴다든지 그 이외에 다른 동사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자, 이제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he 다음에 뭐
looks를 쓴다든지 자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이 동사들은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달아줄 수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합쳐서 이 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가 이런 동사들이 사용되어졌을 때 뒤에서 주격 보호를 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동사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동사, 즉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주격 보호 자리에 명, 대명, 동명, 투부정, 명사절, 형용사, 분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become 동사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도 BTB에 어디 가면은 제일 뒤에 가면은 형식 동사란 파트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개념만 잡고 가는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어차피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become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받는다고요? 명사, 대명사하고 형용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용사를 받으니까 여기 ing와 pp도 받을 수 있겠죠. 아까 ing, pp는 분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룩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서 뭐다? 형용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니까 ing와 pp도 포함되어집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뜻이 각각 바로 이놈들의 역할이 뭐다? 예,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He's a doctor.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의사이다. 의사라는 건 누구에 대한 정체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기 위한 정보라 해가지고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he's tall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은 키가 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키 큰이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주어에 대한 정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주격 보호라고 부른다. 이것은 명사 주격 보호, 이것은 형용사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he became tired 했습니다. 자, 그 사람 피곤해졌다. 피곤해진 건 뭡니까? 역시 주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이것도 뭐다?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He looks old. 그 사람 늙어 보인다. 자, 늙어 보인다는 거. 누굽니까? 예, 주어에 대한 보충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놈들이 바로 뭐다?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주격 보호 자리는 크게 뭐다? 이렇게 명, 대명, 동명, 투부절, 명사절 또 형용사 분사들이 오는데 이런 거를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동사가 사용되어지느냐이다. 이런 동사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부르고 이형식 동사의 대표적으로 제가 비동사, become 동사 살짝 소개했지만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은 형식 동사 파트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형식 동사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호 중에서 제가 지금 금방 주격 보호를 설명했습니다. 잠깐 그 다음에 무슨 보호로 가야 됩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보호 중에 또 하나가 무슨 보호야? 예, 목적격 보호라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 자, 지금 목적격 보호까지 가니까 자,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한꺼번에 달려가야 되냐면 제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습니까? 요거 두 개 설명했습니다. 주어하고 동사만 갖고 의미가 완성되어지면 일형식. 예를 들어 일형식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He died. 그는 사망했다. 됐습니까? He cried. 그는 울었다. 오케이? 또 뭡니까? He grew up. 그 사람 뭐 했다? 예, 어른이 되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몇 형식이다? 일형식입니다. 근데 물론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몇 형식이다? 일형식입니다. 왜?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부가정보, 부사를 처음 말씀드릴 때 했었죠, 그죠? 부가정보는 뭐 하기 위해서? 수식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지, 이것 자체가 무슨 문맥을 좌지우지, 아니, 그러니까 문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없어도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제가 뭐라 불렀습니까? 장소의 부사구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그 사람은 어른이 되었다. in this house 붙으면 그 사람은 이 집에서 성장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뭔 말인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장소의 부사구 또는 시간의 부사구 이런 말들이 붙었는데 이거 붙어도 형식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 어차피 주어하고 일형식 자동사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형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형식 설명했습니다. 자, 이형식 뒤에도 이런 것들이 다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사나 부사구는 얼마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식어니까. 자, 그 다음에 3형식인데 원래 3형식 가야 되는데 제가 5형식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왜? 보호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5형식부터 먼저. 자, 보호는 여기 목적 보호 붙었죠? 5형식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결국 5형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는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가 있어야지 목적보를 달 수 있겠죠. 그 목적어를 받기 위해서는 이 동사가 반드시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반드시 타동사여야지 목적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목적보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타동사가 그럼 다 목적보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he 한 다음에 뭐 했냐면은 타동사 중에서 자, he 한 다음에 knows 한 다음에 it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받았습니다. 몇 형식입니까? 현재는 3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죠? 자, 이 뒤에다가 목적어 it을 갖다 설명해주는 목적보를 갖다 과연 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다 명사 형사를 바로 때리면 어색합니다. 이것은 he know it 한 다음에 a truth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상합니다. 말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은 뭐냐면은 아무 동사나 다 여기서 뭐다? 목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목적보호를 잘 받는 기초적인 동사들입니다. 물론 고급 문장에 가면은 예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기초부터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He made me 한 다음에 여기다가 said 그랬습니다. 자 하나 angry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였냐 하면은 doctor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뒤에 이것 아니면 이것 아니면 이거 붙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뒤에 붙었습니다. 얘네들이 과연 예의 즉 목적어인 me 나의 정체를 보충 설명해 주면서 말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십시오.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만들었다 나를 슬프게. 그 사람은 만들었다 나를 화나게. 그 사람은 만들었다 나를 의사로. 다 되겠죠. 그래서 의사는 누구의 정체? 목적어의 정체입니다. angry와 sad는 누구의 상태? me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목적어의 상태나 목적어의 존재에 대한 보충 설명어를 갖다 뒤에 붙여갖고 말이 성립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놈들 갖다 뭐라 부른다? 목적보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요? 동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동사나 다 목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적보호를 주로 받는 동사도 어디 나와 있습니까? 뒤에다 나와 있습니다. 오형식에. 알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다시 뒤에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보호가 뭔지라는 그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 뒤에 가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적보호는 형용사하고 명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명사절도 되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5형식이다. 자, 이제 지금 설명이 제가 1형식, 2형식, 5형식 설명했습니다. 자, 3형식, 4형식. 이건 별로 안 어렵죠? 자, 3형식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3형식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주어하고 타동사하고 목적어만 갖고 의미를 완성했을 때 그걸 갖다 몇 형식을 한다? 3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걸로 의미가 완성되어져 버리면 3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5개 뭐 있다 했습니까?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죠. 3형식 타동사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도 똑같이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명, 대명, 동명, 투부정절, 이 자리도 명, 대명, 동명, 투부정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역시 똑같이 명, 대명, 그 다음에 동명, 그 다음에 투부정, 그 다음에 명사절 이렇게 5개가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I know English. 난 영어를 알아. 됩니다. I know him. 나는 그를 알아. 됩니다. I know to go there. I know going there. I know that he's smart. I know where he lives. He was born. 자, 보십시오. 이 중에서요. 오케이, 오케이, no, no,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no라는 동사는 3형식 동사가 맞지만 뒤에서 아무거나 목적어를 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안다. 나는 글을 안다.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안다. 한국말로는 되지만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안다. 영어에서는 안 됩니다. I know that he is smart. 나는 그가 총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됩니다. I know where he was born. 나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다.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3형식 동사를 하더라도 뒤에서 목적으로 명, 대명, 동명, 투부정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타동사는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와 절밖에 안 받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동사 안 받습니다. 이런 타동사도 있습니다. 노동사 분명히 타동사 맞습니다. 왜? 무엇을 동사 알다니까 당연히 뒤에서 목적어 받을 수 있으니까 타동사 맞습니다. 뭐뭐를 알다 그죠? 근데 이건 못 받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거꾸로가 아니라 동사를 제가 살짝 달리 해보죠. 이번 enjoy 했습니다. enjoy의 뜻은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즐기다니까 즐기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럼 타동사 맞습니다. 자, I enjoy English. 난 영어를 즐긴다. 됩니다. I enjoy him. 나는 그를 즐긴다.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됩니다. 살짝 야한 느낌도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됩니다. 자, I know to go there.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I enjoy going there.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됐습니까? I enjoy that he is smart. 안 됩니다. I enjoy where he was born.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거지로 하면 어거지로는 됩니다만은 나는 그가 태어난 장소를 즐긴다. 그럼 되게는 어거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enjoy라는 동사는 뭐다? 주로 명사하고 대명사하고 동명사를 주로 무엇으로?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10년 하셔도요. enjoy가 대절 받거나 enjoy가 외어절 받는 경우는 거의 아마 못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로 이런 걸 받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까 나와 있던 동사 enjoy하고 no하고의 공통점은 뭐냐? 얘네들 둘 다가 목적어를 뒤에서 받아서 타동사인 삼형식 동사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차이점은요. 하지만 얘네들이 타동사라 해서 뒤에 명, 대명, 동명, 투부정, 명사절을 갖다 동일하게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 한 번만 더. I want. 원하다. 자동사, 타동사. 무엇을 원하다.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대상이 있어야지 원할 수 있겠죠? 타동사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I want English. 나는 영어를 원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I want him. 나는 그를 원해. 됩니다. I wanna go there. 난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해. 됩니다. I want going there. 안 됩니다. I want that. 안 됩니다. I want where.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거지적인 문장에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기초로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하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I want, 오케이? want라는 동사는 주로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고요. enjoy는 명사, 대명사 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고요. no는요. 명사, 대명사, 절을 주로 목적으로 받고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각각의 타동사가 뒤에서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킬동사 있습니다. 죽이다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뭐뭐를 죽이려면 대상이 있어야 죽이지 않습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대상이 있어야지 성립되어질 수 있는 동사 타동사입니다. 개념 잡으시고요. 나는 영어를 죽였다. 말은 어색하지만 됩니다. 나는 그를 죽였다. 됩니다.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죽였다. 안 됩니다.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죽였다. 안 됩니다. 나는 그가 총명하다는 사실을 죽였다. 안 됩니다. 나는 그가 태어난 장소를 죽였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타동사 킬은 투부정사, 동명사, 절은 받지 아니하고 뭐와? 명사와 대명사만을 목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각 동사마다 뒤에서 이 동사의 의미상 알겠습니까? 뒤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 대명, 동명, 투부정절, 명사절 이렇게 5개가 오지만은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얘는 뭘 받고 뭐는 주로 안 받고 어떤 것은 다 안 받고 뭐만 받고 어떤 놈들은 또 특이하게 다 받을 수 있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 다른 겁니다. 삼형식 타동사가. 우리가 이러한 동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작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동사를 갖다 500개만 이 뒤에서 주로 뭐 받는지만 알고 있으면 영작 다 합니다. 근데 저 딴 군데서 찾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 영어가 참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뭡니까? 순전히 뭔 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건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뭐야? 문장 나와 있는 것 같고 문제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눈치만 잔뜩 늘죠.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은 하나도 배가가 안 되는 겁니다. 영어 10년, 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자리입니다. 왜? 이걸 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지식입니까? 그렇죠? 이 동사는 뒤에서 주로 어떤 말들을 받아서 의미를 완성시키더라. 그럼 바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개념, 동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 형식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진짜 탄탄하게 다져져야지 실력이 그다음부터 일취월창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기초부터 또 다시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이 BTB 에센스를 하고 있을 때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이니까 이런 걸 꼭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시 처음, 둘, 셋, 여기까지 했습니다. 설명 다시 합니다. 주어하고 동사만 갖고 이미 완성되어집니다. 이런 동사를 일형식 완전자동사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까지 함께 붙여서 의미를 완성합니다.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와 비급동사 있습니다. 다음 동사는 여기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삼형식 타동사는 뒤에서 목적어를 받아서 뭐뭐를 동사하다, 뭐뭐를 동사하다. 대상이 있어야지 동사의 의미가 완성되어진 동사 삼형식 타동사랍니다.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이 올 수 있는데 동사마다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을 받는 패턴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됐죠?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받고 난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까지 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동사들이 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뒤에서 오형식 동사가 주로 뭐가 나오는지 꼭 기억하시고 목적 보호 자리에 제일 많이 오는 것은 명사, 형용사입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제일 많이 오는 것도 명사, 형용사입니다.
목적어 자리 제일 많이 오는 것은 명, 대명, 동명, 투부정절입니다. 됐습니까? 주어 자리 오는 것은 명, 대명, 동명, 투부정절, 명, 대명, 동명, 투부정절, 명, 대명, 동명. 목적어 자리에 명, 대명, 동명, 투부정절. 삼형식에서. 됐습니까? 주격보호나 목적보호 자리에 제일 많이 오는 말은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형식 동사 중에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형용사, 분사까지 다 7개를 다 받을 수 있는 동사, 비동사입니다. become 동사는요. 명사하고 형용사만 받는다 그랬습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만 받습니다. 쉽게 봐서. 투부정사, 동명사 절 못 받습니다. become 동사 같은 경우. 됐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사형식. 여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배우기, 사형식이 뒤에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만 사형식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동사가 말입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2개 받을 때 이것을 사형식이라고 구별합니다. 이 목적은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영어에서 정식으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indirect object, 이거는요. direct object.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목적어가 2개가 필요하게 되었냐면 이 동사의 성격을 보십시오. 기브란 동사입니다. 대표적인 동사가. 기브 동사의 뜻은 주다죠. 여러분 주려면은 뭐도 있어야 되지만 예. 줄 수 있는 줄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받는 대상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하면 끝납니다. 그죠? 애게 을러 사랑 이거 아니라 그냥 난 널 사랑해. 난 그걸 사랑해. 그럼 끝나죠만 주다는 분명히 이것만 갖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애게 을를 주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다가 아니라 애게 을를 주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게를 갖다가 우리가 간접적인 목적어로 해서 간접 목적어로 부르고 을을이 가장 중요한 목적어로 해서 직접 목적어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동사들은 전부 주다류의 동사입니다. 주다류.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 주문 누군가는 그걸 갖다 뭐합니까? 그래서 주고 받는다는 뜻에서 받을 숫자와 줄 여자를 써서 이거 갖다 어떤 사람들은 수, 여, 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석할 때 전부 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다란 말이 들어가게 해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기부동사는 에게 을을 주다. 핸드는요. 에게 을을 손으로 건네주다. 샌드는요. 에게 을을 뭐 해주다? 보내주다. 패스는요. 에게 을을 전달해주다. 랜드는요. 에게 을을 빌려주다.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바이는요. 에게 을을 사주다. 됐습니까? 텔은요. 땡큐. 에게 을을 말해주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개 더 이제 뒤에서 다 나옵니다. 어차피 뒤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에게 을을 주다 개념으로 들어간 동사들 갖다 우리가 수요 동사랍니다. 목적어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가 앞에 오고 얘가 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땐 여기다 보통 전치사 to를 주로 받는데 다른 전치사인 for나 of를 받을 때도 있지만 주로 to를 받습니다. 바꾸면요 순서를. 됐습니까? 자, 요것이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뒤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이 정도 선상에서 마치고요. 자, 그래서 저기 제가 오형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동사와 주 용어들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IODO,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O는 Object, C는 Complement, Verb, 그 다음에 Subject, 그 다음에 뭐 Object, Complement, Subject, Complement, 주격보호, 목적보호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다 했고요. 형식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예제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뭐 선생님이 아까 칠판에서 예제를 자세히 보여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고요.